안녕하세요. 수학의 피토미 학원 신용환입니다. 이제 드디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. 그죠? 영상 3개면 되지 않을까요? 딱 3개만 더 보세요. 아니지? 앞으로 올라올 영상도 다 보셔야죠. 그죠? 유리함수입니다. 유리함수라는 말 뜻에서부터 쉽게 알 수 있듯이 이제 유리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레이셔널 분수꼴로 이루어진 함수를 뜻합니다. 그래서 다항식분은 다항식 이런 구조면 되는 거고요. 이 용어 뜻에는 막 그렇게 큰 의미를 안 둬도 됩니다. 왜냐면은 앞으로 배울 함수 형태가 워낙에 다양한데 그거를 꼭 유리의 함수다, 무리의 함수다 구분이 안 되는 것들도 많거든요. 어느 것부터 시작할 거냐? 중학교 1학년 때 보고 다시 보지 않았던 그 이름도 너무도 멋진 반비례 함수로 다 해먹을 겁니다. 전부 다. 유리식이잖아요. 그죠? 다항식분의 다항식. 물론 단항식도 다항식으로 생각한다고 보고. 이제 우리는 일반적인 얘기를 해야 하니까 이제 x분의 1 자리에 있는 이 분자 자리에 이제 상수가 오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상수, k는 상수 이렇게. 그래서 특별히 k가 상수일 때를 얘기할 수 있죠. k가 상수일 때, 양수일 때를 얘기할 수 있죠. 양수일 때는 지금 보시는 이 곡선 있죠. 이 곡선이 이름이 조금 더 있긴 합니다. 반비례 함수, 반비례 곡선이라는 이름도 있고, 지금 우리가 하는 유리함수라고 하는 이름도 가지고 있고, 또 무슨 이름을 가지고 있냐면 쌍곡선이라고 하는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. 근데 그 쌍곡선의 관점은 그 기하 과목에서 여러분이 하실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요런 모양새가 쌍곡선이다. 양쪽으로 쌍곡선이 그려져 있고 물론 뜻이 더 있긴 합니다만. 자,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더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되냐면 지금 이 쌍곡선은 기준이 이 원점이에요. 그죠? 한번 평행이동 시켜보자. 이 x분의 k, 자 평행이동을 시켜보자. 자 x축 방향으로 p만큼,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시켰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y 대신 y 빼기 q가 들어가야 되고, 그죠? 우리 수학적 액션을 약속했잖아요.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x 대신 x 빼기 p, y축 y 대신 y 빼기 q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. 그 액션은 어떤 그래프든 간에 다 성립하는 거. 우리 증명도 했잖아요. 자, 그러면 이제 이 함수를 그려봅시다. 식을 보고 그리는 게 아니라 저기서 평행이동에서 올 거예요. 자, x축, y축이 있고, 근데 아까는 기준점이 원점이었죠? 평행이동했으니까 기준 좀 더 같이 움직일 거예요. x 방향으로 p만큼, y 방향으로 q만큼 해서 이 기준점이 같이 움직여요. 그죠? 0,0이었던 게. 그러면 무엇도 우리가 그려줘야 이 쌍곡선, 반비례 함수, 유리함수를 그릴 수 있냐면, 자, 이 반비례 함수는 어느 축에 점점 다가가고 있어요? 어느 축에 점점 다가가고 있어요? 이 기준선이 있어야 우리는 그릴 수 있는 그래프예요. 그러면 여기에도 기준선을 그려야 돼. 해서 이 기준선을 이름 붙여줄 거야. 뭐라고 붙이느냐? 점점 가까워지는 선, 점근선이라고 이름을 붙여줘요. 그래서 x축과 나라는 직선은 y는 q이죠. 그 다음에 y축과 나라는 직선은 x는 p, 이렇게
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 유리함수에는 요소가 좀 등장합니다. 단순하게 감소한다 요런 게 아니라요. 반비례됐던 거, 그죠? 뭐 곱하면 어떤 특정한 상수가 했다. 뭐 당연히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점근선이라고 하는 요소가 더 추가로 등장하고요. 또 이 점이 하나 생겼죠. 그죠? 뭐라고 부르느냐? P, Q의 대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. 무엇이? 이 유리함수가. 그리고 이 P, Q는 어디서 나왔느냐? 보면 나와요. 조금만 더 정리해 볼까요? 흔히 y 빼기 q로 두지 않고 함수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q를 넘겨 플러스 q 이렇게 두는데요. 그러면 여기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 내 파란색이 어디 갔냐? y는 q는 여기 있고요. x는 p는 여기 있네요.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그 순간. 정의역에서는 그 순간이 빠져야 되긴 하지만, 그죠? 정의역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죠.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이니까. 다만 그 선에 점점 다가가는 모양을 취하고는 있겠다. 사실 이게 답니다. 유리함수. 전부. 다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유리함수는 아직 제한적인 유리함수뿐입니다. 예시를 들어드리죠. 지우고 오겠습니다. 자, 우리가 볼 수 있는 유리함수 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밖에 못 보냐면 기껏해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아지는 정도까지밖에 못해요. 그리고 어떻게든 분모를 1차로 낮춰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못 그려요, 아직. 다만 이제 앞으로 자주 보시게 될 형태가 이제 1차식분의 1차식 형태이고요. 요거 조금 정리해 줘야 됩니다. 어떤 식으로 정리해 줘야 되냐면 우리가 해먹을 유리함수 형태는 전부 이 꼴로 바꿔주는 거거든요. 그죠? 거기에 기껏해야 평행이동된 꼴. 그러면 자, 지금 분자의 차수가 무려 분모랑 똑같네? 분자의 차수가 너무 크네? 그렇죠? x분의 k꼴. 분자가 상수항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? 그렇지. 이상하게 이 단어만 오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공통상 원상 배운 거 다 때려치우고 꼭 이렇게 풀더라고요. 마이너스 5 플러스 5 한 다음에 그러면은 앞에 요렇게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이 x 빼기 2 더하기 5가 되어서 2로 묶어주도록 우리가 형태를 맞춰줍니다. 그러면 2 더하기 x 빼기 1분의 5가 되어서 아까 x 빼기 p 분의 k 더하기 q 꼴이 나오거든요. 근데 저는 사실 물론 저도 저 방법을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공통수학 원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 다항식끼리 나눗셈으로 고생하면서 공부했는데 나누면 되지 않니? 이게 더 귀찮나? 그래서 그런가? 나누면은 그러면은 이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? 딱 이렇게 되거든요. 딱 이렇게 나와요. 목 나누는 수 나머지 그렇죠? 그리고 이제 정말로 네 사실 여기 적힌 것도 그 결과이긴 합니다. 몫이고요. 그 다음에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나눗셈을 열심히 공부해 두고
정작 써야 할 때는 안 쓰게 되는지 모르겠다, 야. 어쨌건 저쨌건 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. 나는 x 빼기 1이 눈에 보이네, 만들어주자 하셔도 되고요, 나눠버리자 라고 하셔도 됩니다. 그러면 어쨌건 저쨌건 형태를 만들었어요. 그렇죠? 우리는 그릴 수 있다 이거예요. 이제는 그냥 바로 뭘 그릴 거냐면, 사실 축은 큰 이제 의미가 없고요. 어차피 그래프를 그리는 기준은 점근선이거든. 점근선을 찍자. x는 1. 그 다음에 점근선 y는 2. 그리고 난 다음에 k가 지금 현재 플러스 5 양수이죠. 그렇죠? 반비례함수에서 k가 양수일 때는 오른쪽 위, 왼쪽 아래로 그려지는 형태이거든요.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, 이 그래프는 아까 빨간색으로 했었나? 이 그래프는 1,2의 대칭이다. 자, 지금부터 이 예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을 다 헤쳐먹겠습니다. 자, 지금 이제 이 1,2의 대칭이다. 이제 점에 대해서, 이 기준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, 어떻게도 더 얘기할 수 있냐면 이렇게도 더 얘기할 수 있어요. 어느 특별한 직선의 대칭이다.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. 이게 이제 쌍곡선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, 역함수 할 때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란가? 어디에 대칭이냐면, 역함수 할 때는 y는 x에 대해서였고요. 지금은 이 1,2를 지나는 직선, 그리고 y는 x에서 비롯돼야 되기 때문에 기울기는 1이어야 돼요. 1, 기울기 1, 지나는 점은 x 빼기 1. 1,1을 지나는 기울기 1짜리 직선입니다. 이 직선의 대칭이 좀 정리만 할까요? 정리해도 되겠죠? 하나 더 있어요. 네. 어디에 대칭이냐면 이쪽. 이 그림을 그리면은 필기에 방해되니까 이렇게 찍어두기만 할게요.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. 그러면은 오른쪽 위 그래프를 뒤집어서 왼쪽 아래에 포개어 버릴 수 있잖아요. 기울기가 마이너스 1. 그 다음에 또 어느 점을 지나야 되느냐? 1,2를 지나야 돼요. 그죠? 1,2를 지나게 만듭시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점의 대칭이다 얘기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직선의 대칭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그 직선은 기울기 1짜리 하나, 마이너스 1짜리 하나, 이렇게 딱 두 개 나옵니다. 당연히 둘은 수직이죠. 그죠?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. 자,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고, 또 어떤 걸 얘기할 수 있냐면, 우리가 함수 단원에서 여러 가지 배웠죠. 합성, 역함수. 그래, 요거 해보자. 함수 합성을 해보자. 그런데 지금 함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으로의 합성. 이때 자기 자신으로의 합성 함수를 구해보자. 그러면 이 함수는 이제 쉽게 생각하기로 fx 이거거든요. 그렇죠? 원래 f에다가 x 자리 대신 fx가 들어가면 돼요. 그대로 하죠. 쉽게 그대로 하죠. x 자리에 y는 x 자리에 fx가 들어가. 2x인데 fx가 들어가. 그렇죠? 여기에다가 해도 되고, 물론 여기에다가 하셔도 됩니다. 마음에 드시는데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.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.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요? 왠지 밑에다가 넣을 걸 그랬나? 그럼 또 넣을 때는 뭘 넣지? 위에 거 넣을까요? x 빼기 1 분의 2x 플러스 3 빼기 1. 이게 이제 fx죠. 분의 번분수입니다.
2 x 빼기 1분의 2x 플러스 3 플러스 3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보면 첫 단원에 유리식이라고 하는 거를 정리하는 연습을 많이 시킬 거예요. 사실 거기 그 내용을 보면은 어지간한 거는 중학교 때 많이 했었을 거예요.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. 다만 이제 그때 조금 못 하셨던 분들은 지금 연습하면 되지. 분모분자에 뭘 더 곱하자. 분모분자에 x 빼기 1을 곱해주면은 똑같이, 그죠? 똑같이 x 빼기 1을 곱해주면은 분배가 되면서 여기 번분수가 사라질 거예요. 왜냐하면 약분될 거니까. 분모는 2x 더하기 3.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빼기 1 분의 분배했을 때 분배돼서 사라지고 2배에 2x 플러스 3 그리고 3x 빼기 1이 됩니다. 그렇죠? 그러고 나면 2x 빼기 x니까 x 3 빼기 마이너스 1 플러스 4 분의 4x 플러스 3이네요. 그 다음에 6 빼기 3이네요. 거의 다 했습니다. 그러면 자 여기서 익숙해지시면 바꾸는 행동을 변환하는 이 문제풀이를 한 3번, 4번만 반복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익숙해지시냐면은 어차피 점근상 하나는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그 x의 값으로 바로 나와요. 점근선은 이거 하나 바로 나와요. 그 다음에 여기 2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나눈 몫의 결과거든요. 나눗셈의 몫이거든. 그렇죠? 그러면 여기서도 나눗셈의 몫은 무엇이 될 수밖에 없냐면 7이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나머지 점근선은 y는 7 이렇게 두 개입니다. 이 점근선이 바로 눈에 보여요. 너가 y는 7이야. 그 다음에 뭘 확인해야 되냐면 오른쪽 위에 있는지 왼쪽 위에 있는지, 그죠? k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해야 되는 거죠. 잘 모르겠으니까 이런 거 해볼까요? 그 x에다가 0 넣으면 4분의 3이죠. y 값이. x에다가 0 넣으면 4분의 3밖에 안 돼요. 위로 못 올라가. 그죠? 여기에 점이 하나 찍혀야 되거든요. 0,4분의 3. 그러면 쌍곡선이니까 이거 이런 형태밖에 안 돼요. 그래프 그리는 것 자체는 엄청 쉽습니다. 막 어렵지 않아요. 식을 꼭 다 안 찾더라도, 이 형태를 다 안 찾더라도 그릴 수는 있어요. 또 신기한 점이 있죠. 유리함수를 합성하면은 더 복잡한 식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만도 않네. 우리가 보는 1차식분의 1차식은 합성했더니 그대로 1차식분의 1차식이 되더라. 이것도 약간 신기한 결과인 것 같고, 그리고 도중에 쓰이는 계산 과정을 보니 그 유리 함수 단원의 첫 번째에서 나에게 유리식 계산을 열심히 시키는 이유가 있구나. 자, 합성함수 해봤으니 이번에는 뭐 해보자? 그렇죠, 역함수를 해보자. 역함수 한번 구해봅시다. 이번에도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겠죠. 그죠? 여기서 xy 자리 바꾸면 해도 되고 여기에서 xy 자리 바꾸면 해도 됩니다. 둘 다 아무 상관없어요. 다만 문제 상황에 따라서 무엇을 할지는 그들의 선택이죠. 바꿉시다. 바꾸는 게 뭐가 힘들다고. 이항만 하면 되는 거예요. x 빼기 2는 y 빼기 1분의 5. 익숙해지면 계산이 엄청 줄어들거든요. 역수치 합시다. 양변을 똑같이 뒤집어요. 5분의 y 빼기 1은 x 빼기 2분의 1이니까 5를 곱해주고 더하면 그죠? y는
역함수입니다. 그러면 이제 특이한 것들이 아니지 당연한 사실들이 있죠. 여기서는 원래 기준점이 어느 점의 대칭이냐면 1,2의 대칭이었어요. 그죠? 이 점의 대칭이었어. 그런데 역함수를 취해보니 당연히 2,1로 대칭점도 바뀌죠. 그죠? 기준점도 바뀌죠. 2,1의 대칭이 됩니다.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고 당연한 사실. 그 다음에 뭐 해볼 거냐면은 문제를 조금 하나 풀어봅시다. y는 2, 그 다음에 정근선 x는 1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위, 왼쪽 아래입니다. 이 f가요. 자,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더 해볼 거냐면 이 점 마이너스 1,4 라고 하는 정점을 가지고 기울기가 변하는 상황입니다. 기울기가 변하는 상황입니다. 이때 직선 L과 유리함수 F의 교점이 없는 기울기의 범위를 구해봐라. 문제 좀 적어볼까요? L과 F의 교점이 없어요. 그때 기울기 범위 자, 정점을 가지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. 마이너스 1,4를 무조건 지나야 되니까 만약에 기울기가 이 정도로 올라와 있으면 교점이 생기거든요. 그렇죠? 그 다음에 약 그 만나는 순간도 생각할 수 있고요. 접하는 순간. 그 다음에 이쪽도 접하는 순간을 생각할 수 있어요. 저 어딘가에서 접할 수 있겠죠.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 사이를 왔다 갔다 라고 하게 될 거고 이 양 끝 경계를 찾아야 범위를 논할 수 있겠죠. 해보자. 직선 L을 뭐라고 둘 거냐면은 y는 기울기니까 m이라고 둘까요? m 정점 x 더하기 1 플러스 4 라고 하는 직선이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직선과 유리함수의 교점이 없어야 되니까 교점을 얘기하려면 아무래도 연립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야 되겠죠. 그죠? y는 x 빼기 1 이걸 가지고 자 이게 x가 조금 덜 적혀있으니까 계산이 쉽겠지. 똑같다고 하죠. x 더하기 1 플러스 4는 x 빼기 1분의 5 플러스 2를 풉시다. 넘어와서 플러스 2가 되고요. 양변에 x 빼기 1을 곱합시다. 양변에 x 빼기 1을 곱하게 되면 x 제곱 빼기 1이 되고요. 플러스 2배의 x 빼기 1은 5가 되네요. 정리해주면 mx 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 넘어오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가 됩니다. 그런데 이 연립의 해가 없어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이 그것도 짝수꼴이네요.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다 늘 얘기해 주면 되겠다.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 c 그럼 이제 이 2차 분은식을 푸는 게 되겠네요.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여기에다가 다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. 새롭게 배우는 내용은 유리함수 별거 없지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싹 다 여기에 적용해보자 라는 단어입니다. 유리함수는 이게 답니다. 무리함수로 돌아올게요.